플러팅 대 플러팅 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 에피소드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연애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채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풋풋한 연애와 아니면 이런 설레는 연애를 많이 하시는 나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 딱 이 주제 받고 어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았고, 제 친구들도 이런 얘기 보면은 저희랑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죠. 더 재밌게 제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처음 질문은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이끌릴까? 지금 청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구독자분들도 계시니까 네. 채연님은 20대, 네. 저는 30대. 그쵸. 그럼 20대 분 얘기부터 들어보죠. 우선 가장 먼저 어떤 이성에게 끌림이 생긴다면 그건 외모로부터 오는 끌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외모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다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선 눈길이 가죠. 이게 20대 때는 그런 첫인상이라든지 어느 외적인 부분들이 확 눈에 들어올 때예요. 맞아요. 뭔가 그게 옷을 입은 스타일 아니면 키 아니면 저 사람의 보조개 그쵸. 그런 아니면 뭐 눈썹에 뭔가 좀 진한 눈썹 이렇게 네네. 남자로 봤었을 때 그쵸. 그게 딱 눈에 들어오고 호감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조금 호감의 버튼으로 더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30대가 봤었을 때는 제가 지난 시즌에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은 TPO 같아요. 그 그럴 수 뭐랄까 있겠네요. 패션에 대한 뭔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무언가가 내가 그냥 편하게 본 건데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게 아우라가 호감과 네. 아우라까지는 아니에요. 아우라는 아닌가요? 그 정도 느껴지는 사람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분위기가 있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그게 조금의 호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길이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가 네. 그냥 한번 눈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근데 일주일 동안 뭐 지하철을 타도 그런 사람을 잘 못 만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의 뭔가 전반적인 걸 다 보게 된다는 그쵸, 거야. 그쵸. 뭐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진짜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30대 분들도 뭐 좀 비슷한 게 아닐까.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네. 이 호감과 호의는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플러팅을 할 때 그 호감을 느끼는 것과 호의의 차이요. 궁금증이 생기면 저는 호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의는 친절함과 다정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다정함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다가서는 사람. 있죠, 있죠. 그게 뭐 MBTI의 E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학장적 E, 성격도 밝은데 다가가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그쵸. 좀 관심 가져주고. 근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말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호의예요. 호의죠. 근데 호감이 되려면 궁금증, 채연님이 말한 것처럼 네. 이 사람이 주말에 뭘 할까? 맞아요. 아니면 오늘 일이 끝나고 어딜 갈까? 그쵸. 이걸 물어보는 순간 이제 플러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 내가 물어보고 저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잘 보면 플러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의 연결고리잖아요. 네. 저는 뭐 30대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 끝나고 뭐 하세요? 그쵸. 일 끝나고 뭐 하는데 나랑 취미가 같으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안다면 이건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 가로수길에 무슨 맛집 가요. 근데 내가 갔다 온 맛집이야. 그러면 또 대화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막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갔다 왔던 곳을 추천해 주거나. 네네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플러팅을 막 하는 거죠. 오늘은 못 가지만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자고. 가실래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쵸. 20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학교가 강의가 끝나거나 네. 뭐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나서 뭔가 물어본다면 뭐 주말에 뭐 하냐는 건 일단 기본인 것 같고. 어디를 좀 많이 가요? 그러면 주말에 뭐 친구를 만나러 가도 이렇게 또 하프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태원도 있을 것이고, 이태원. 홍대도 있을 것이고. 지금 20대 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플러팅 할 때 홍대, 이태원은 일단 맛집을 알아두셔야 좋은 거네요. 근데 이제 이태원도 너무 왁자지껄한 이태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해방촌 쪽이나 아니면 뭐 연남동 쪽이나. 그러니까 메인 플레이스에서 살짝 떨어진 건데 거기도 좀 분위기가 좋은 네, 그런 곳들이 요즘에는 있잖아요. 또 많으니까 약간 데이트 코스처럼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냥 놀자고 만나자는 게 아니라 뭐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왁자지껄하거나 술을 마시러 가는 곳이면 이 사람이 그냥 놀러 나온 기분인데 그렇죠. 데이트할 장소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좀 서로 알아가고 싶은 곳을 픽해서 알려주거나 물어본다면 그렇죠. 그거는 진짜 플러팅이 맞다. 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정리가 된 건데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플러팅의 필요 조건을 좀 얘기해 주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차연님이 생각하는 요소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유머가 있어야 돼요. 유머. 네. 그 유머는 좀 풀어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근데 느낌이 이게 플러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적어놓거나 공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성을 봤을 때 호감을 좀 느끼는 포인트는 상대방이 되게 유머러스할 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대화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거나. 그 사람이 좀 이래 말에 재치와 센스가 딱 있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래야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기분 좋아지고 네네. 이 상황이 뭔가 자연스럽게 풀려가잖아요. 우리가 플러팅하는 상대가 썸이거나 또 이렇게 처음 알아가는 사이면 대화가 뚝뚝 끊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이를 메꾸는 건 아마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잘 메꾸거든요. 네, 그래야 대화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같아요. 뭐 30대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감. 오늘 그렇네요. 회사 힘들었죠. 그렇네요. 이 퇴근하고 딱 갔었을 때 맞아요. 만나거나 이제 톡을 나눌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할 때도 뭐 톡을 중간중간 할 수 있지만 그쵸. 그런 공감이 있으면 마음적으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40대 분들이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네네네. 우리 30대 분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저거 뜬금없는 건데 이거 뭐 제가 그냥 꿈꾸는 것 같은데 네.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네.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그래도 어머니가 반겨주거나 그쵸, 우리가 인사하는 그쵸. 그런 그쵸. 가정인 거잖아요. 네. 찌개 네, 끓는 그 소리 나고. 음식 냄새 좀 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과 뭔가 이렇게 알아주는 거 내가 하루를 잘 보냈다는 걸 맞아요. 좀 해줬었을 때 이 플러팅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퇴근했는데 뭔가 야근해요. 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쵸. 일적인 얘기만 하거나 네. 너무 공적인 얘기만 주고받는 거는 플러팅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약간 좀 떨떠름하다거나 미지근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게 너무 티가 나면 대화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이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건들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뭐 선톡이라든지 네. 아니면 호감 있을 수 표현 네. 아니면 리액션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채연님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선톡을 했었다. 네. 전 있었어요. 어떤 분에게 좀 그럼 그게 선톡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너무 유머러스한 분이. 그러니까 일단 유머를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내가 한 번쯤은 먼저 선톡을 해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함이 생겼던 거군요.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분이 있었는데 너무 유머러스 하신 거예요. 대화하는 부분 중간중간 어색했던 상황들을 먼저 이렇게 풀어주시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재밌는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 분이어서 제가 이제 회식을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잘 들어갔냐고 연락을 먼저 드렸죠. 물어본 거군요.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공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실제 그 썸 에피소드를 다 풀 수 없지만 지금 네. 청취자분들은 나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썸 탔을 때 이렇게 했었을 텐데. 맞아요. 아마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나름의 공식에 다 들어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가져왔어요. 네. 플러팅일까 플러팅일까. 재밌겠는데요. 요거 OX로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자주 연락하는데 만나지 않을 때. 이게 뭔가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잖아. 네. 연락은 자주 와. 뭐 점심에 연락하고 네. 중간중간에 뭐 연락하는데 네. 만나자고는 안 해. 저는 그러면 이거 플러팅 X. X인 거네요. 플러팅인 것 네, 같습니다. 튕겨내는 거군요. 네, 튕겨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호기심이 생기면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을 텐데 연락만 하는 건 그냥 호의인 것 같아요. 호의일 수도 있고 간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뭐 남자든 여자든 간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피곤하거든요. 네. 우리가 만나자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뭐 먹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만 계속 하는 것들도 좋을 때가 있긴 하지만 만나야 새로운 무언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감정도 보여줄 수 있고 그쵸. 그 사람 표정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X가 맞다. 네, 너무 젠다. 두 번째 상황은요. 네. 여자분이 밥이나 뭐 카페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어떤 거예요, 그럼? 여자분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썸일 네. 때나 네. 소개팅일 때 네.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더치페이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OX 중에는 뭐예요, 그럼? OX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세모는 없나요? 그럼 뭐 채연님이 세모라 하니까 세모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면 진짜 관심이 있어서 먼저 결제를 하고 다음번에 약속을 잡으면 그건 무조건 플러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네요. 다음에 밥 한번 사주세요라면. 그쵸. 이게 플러팅 멘트를 딱 던지는 거군요. 그쵸. 근데 그거 이제 플러팅 맞네, 그럼. 네, 근데 이제 계산을 먼저 하고 나가서 상대방이 계산하셨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번에 사주세요라고 하면 뭐 드셨으니까 다음번에 또 만나요라고 하면 플러팅인데 그냥 계산하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약속을 기약하지 않기 위해서 끝나기 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소개팅을 받거나 이러면 그 주선자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으려면 네. 내가 한 번에 돈을 다 쓰고. 그쵸. 왜냐면 더치페이를 하거나 내가 얻어먹으면 요 사이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럼요. 맞잖아요. 그쵸. 그냥 그럴 수 봤었을 있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듭 짓는 밥 사는 게 있다. 네, 그렇죠. 이거 확실히 세모가 맞네, 그럼. 네, 세모.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일단 여자분들이 밥을 사주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해주느냐. 그쵸. 요 멘트라고 할 수 있는 걸 잘 보시고 나서 네. 내가 직진을 할 것인지 네. 튕겨냈는지 네. 딱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황은요. 이성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때. 뭐 근데 이건 소개팅일 때는 아니지만 막 썸일 때 있잖아요. 네네, 그쵸. 나름의 뭔가 조금 이렇게 살짝 불꽃이 튀는데 네. 갑자기 다른 이성이라든지 다른 이성이요?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 때가 있죠.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네. 중간에 막 녹여낼 때 이거는 플러팅이에요? 아니면 플러팅이에요? 전 팅인 것 같아요. 팅. 네. 왜 그렇게 생각해?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성을 굳이 끌어들인다? 이거는 만약에 플러팅이라 하더라도 플러팅이 맞더라도 약간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질투를 막 이끌어내는 방식 그런 방식은 없어요. 플러팅 중에. 질투를 꼭 이렇게 이성을 언급하지 않고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질투를 유발하려면? 제가 생각해 본 게 네. 뭐 이성에 대한 얘기를 너무 조목조목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네. 확실하게 튕기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쵸.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했어. 잘 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네. 남자분한테 네. A라는 선배가 요즘 저한테 자꾸 밥 사준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물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남자분이 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남자분이 호감이 있으면 네. 밥 얻어먹지 말아야죠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밥 얻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자분도 이 사람 나한테 호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이걸 의도하고 질문하는 걸 알면 그게 기분이 더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밥 한번 먹고 와 이거조차도 그 사람 상대방도 똑같이 질투를 유발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어때? 그러니까 한번 먹고 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 번째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잘못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군요. 그쵸. 이제 그럼 파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대답이 나오고 네.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는 받아들인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는 네. 그러면 확실하게 X로 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쵸. 저는 X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뭔가 진전이 돼도 네.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고도의 그 자꾸 지능 싸움이. 전략을 자꾸 짜야 되니까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도 아니 뭐 썸을 타기 시작한다고 해도 뭐 중반부로 들어가도 피곤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이런 뭔가 질문을 던지는 게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도 X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텐데 청취자분들도 우리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그린 라이트가 맞나요? 아니면 뭐 네. 레드 라이트라든지 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짧게 오프닝에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럼 또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이 상황에 좋은 플러팅가 아니면 의외로 싫어하는 플러팅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상황을 좀 얘기해 줬지만 이 외에도 뭐 술자리에서 네. 아니면 어떤 뭐 카톡으로 하는 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좋은 플러팅이 있을까요? 저는 챙겨주는 게 좋은 플러팅인 것 같아요. 뭐 선물을 준다거나 선물도 선물인데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만 조금 더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죠. 뭐 밥을 먹으러 가면 앞접시를 좀 이렇게 먼저 쓱 둔다거나 좀 은근하게 챙겨주는 거가 저는 좋은 플러팅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뭐 앞접시를 준다던가 네, 물을 먼저 이렇게 물 잔 비어져 있으면 따라준다거나. 그리고 원래 음식 먹을 때 뭐 테이크 같으면 앞치마라든지 이런 거 딱 가지고 네, 와서 먼저 가져와서 챙겨주고. 그럼 반찬을 이렇게 올려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네. 나아가서 네, 이렇게 같이 뭐 4명이나 5명 네. 먹고 있는데 네. 반찬을 슬쩍 주는 거예요. 전 설렐 것 같아요. 이게 반찬 플러팅이군요. 네, 전 너무 설렐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플러팅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엔 또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네, 그냥 소파에 거실에 앉아서 대화할 때라든지 네네. 아니면 부엌에서 뭔가 부엌일 할 때도 네. 그 안에서 플러팅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있죠. 왜냐면 우리가 시청자 관점에서 보고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관심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쵸. 그게 아마 우리 현실 연애에서나 현실 썸에서도 네, 사람들이 모르게 나오는. 살짝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의외로 싫어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술자리에서 하는 그런 플러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술자리에서 하는 거는 진심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장난으로 막 그냥 하거나 네, 그냥 좀 성의 없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건 어때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술 먹고 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둘이만 가나요? 둘이만 가야죠. 거기 다 데리고 가면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이스크림 값도 요즘 비싸거든요. 네, 아니, 뭐 맞아요. 편의점 아이스크림이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브랜드 아이스크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름에. 네. 그래야 또 앉아서 둘이서 대화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플러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그러니까 3차를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요? 이렇게 딱 말을 던지는 거 플러팅이 맞네요. 그쵸. 둘이만 있고 싶다는 말인 거니까. 그냥 둘이 갔다가 다시 3차에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3차 먹다 보면 누가 없는데? 대학생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잠깐 아이스크림 먹고 왔다거나 네. 뭐 산책을 하고 왔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듣다 보니까 진짜 뭐 여러 가지 플러팅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청취자분들이 술 먹을 때는 플러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거는 확실한 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나도 기억이 안 나고 상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다고 하면 확실히 아는데 술을 먹다 보면 1차, 2차 막 이렇게 3차까지 가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상황도 오니까. 그니까요. 그러면 서로 민망한 상황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 또 해봐요. 아까 연애 프로그램 좀 얘기하다가 나왔던 건데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좋아할 때 하는 행동과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이라든지 네. 조금 이렇게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닌데 네. 연애 프로그램은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혹시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관심 가는 사람의 시야에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앉는 거죠. 여러 명이 있으면 일단 뭐 소파라고 하면 바로 옆자리거나 아니면 네. 식탁이라 그러면 마주보는 자리거나 요 옆에서 대각선 혹은 이런 대각선. 거죠. 네, 그런 거죠. 너무 또 마주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시야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시야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주거나 네. 내가 질문을 했었을 때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으면 질문 던질 때도 안 들리거든요, 사실. 여러 사람 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아마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울. 네. 똑같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는다거나 거.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발꿈치를 또 한번 만진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진다거나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거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행동이 더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한다고 해도 그건 한번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네. 나오는 이거는 거군요. 내가 계획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네. 그냥 무심결 나왔지만 그쵸. 타인이 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관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둘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설렘과 재미 같아요. 그쵸. 혹시 채연님은 네. 이런 썸을 탈 때 네. 언제 이렇게 도파민이 딱 터져요? 우리가 원래 사람들이 네. 연애 프로그램 볼 때 도파민이 많이 터지니까 네. 자꾸 보게 되거나 네. 아니면 이런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네. 채연님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가 해줄 때 저는 이런 행동이 그 상황에 맞게 딱 나올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한테 제가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플러팅인데 이 행동을 지금 어떤 상대가 저한테 한다면 이거는 도파민이 탁 나올 것 같은데요. 나의 설렘과 뭔가 이 마음의 두근거림이.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였냐면 뭐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네.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가 네. 갑자기 저의 귀를 터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킨십을 할 때 머리를 만지거나 그냥 옷깃을 뭐 이렇게 메워줄 때 있긴 하잖아요. 우리 네. 친하지 않으면 잘 아는데 그쵸. 좀 이렇게 스터디를 오래 하다가 그 친구가 여기 뭐 묻었어 했는데 귀에 탁 터치를 살짝 했어요. 그럼 순간 전율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귀를 누군가 터치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뭔가 이런 그 친구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살짝.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좀 이렇게 설렜던 게 오늘 옷 잘 입고 왔네.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네요. 뭐 그런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 뭔가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묘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작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공부만 하러 갔다가 그쵸. 우리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대 분들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여러 명의 남자 있죠. 여자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다만 맞아요. 누군가는 이 시그널을 못 알아보고 네. 누군가는 이 시그널을 눈치채서 저 사람한테 조금 다가설까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닐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썸을 타다가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갑자기 연락이 끊겨.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럼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거요? 어느 날 네. 뭐 2주 정도 썸을 탔는데 네. 그 다음 상황은 원래 이제 연애로 가거나 뭔가 내가 고백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표현해야 될 텐데 네. 연락이 안 돼. 이건 이제 썸붕이라고 하죠. 썸이 붕괴되었다. 맞아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저는 썸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들을 좀 얘기해줘요. 20대 분들이 바라보는. 처음에는 이제 뭐 외적인 거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외모를 본다거나 다른 거에 이끌려서 호감을 느꼈지만 네네. 썸을 탄다는 거는 대화도 많이 해보고 네. 서로에 대한 취미도 공유하고 아니면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누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 네.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일단 연락을 안 받는 걸로 네. 뭐 이거는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람들마다 이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 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선연락을 떠보기 위해서 썸이니까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데 그쵸. 당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밀어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닌가요? 영영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연락을 계속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연락 올 것 같아서 3, 4일 동안 원래 카톡 그 전날 밤까지 열심히 하다가 다음날 이제 연락 두절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 안 오잖아요. 어떨 때는.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썸붕이 일어나는 네네네네. 거고. 그리고 애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썸인데 불구하고 자꾸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처럼 뭔가 너무 이렇게 어떤 일에 터치를 한다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그런 걸 자꾸 물어본다거나 그랬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이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도가 빨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네, 성급하죠 조금. 네, 그런 것 때문에 끊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같아요. 친한 이성이 많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인스타 팔로우를 이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스타를 팔로우 했었을 때 뭐부터 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썸 타는 사람이건 아니 그냥 뭐 이성의 팔로우가 됐었을 때.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팔로잉 목록을 보죠. 어떤 사람이 목록. 있는지 좀 보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여자가 많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자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팔로잉이 됐는지도 볼 수 있겠군요. 그쵸. 왜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 팔로잉 목록을 보는 게 그렇게 그닥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감정에 그런 큰 변화가 없는데 네. 내가 뭔가 이제 조금 잘 돼보려는 사람이니까 네.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군요. 그쵸. 그걸 봤는데 뭐 동아리나 대외 활동이나 혹은 직장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여자거나 남자면 괜찮은데 그런 여사친들은 괜찮다. 일단 뭐 학교 선후배거나 동기거나 이러니까 맞죠? 네네.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팔로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고 조금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좀 저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네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스타라는 건 DM을 보내고 좀 이렇게 플러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요즘에는 또 여기서 뭔가 자꾸 멘트를 날리거나 네네, 그런 있죠, 사람이 있죠. 있기 때문에 네. 뭐 팔로잉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걸 보게 되는군요. 네. 저는 뭐 인스타에 좀 늦게 출발한 세대로서 네. 지금 20대랑 다르지만 네. 이성의 인스타를 보면 그런 걸 볼 것 같아요. 그냥 게시물 볼 것 같아요. 게시물이 중요한 게 너무 많으면 안 돼. 매일 올리는 사람은 그쵸.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요즘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네. 왜냐면 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나도 계속 사진 열심히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매일 올린다는 거는 주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예민해지잖아요. 민감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근데 우리가 뭐 맛집을 가거나 카페에 갔었을 때 사진만 계속 찍고 있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게시물에 올라오는 게 너무 이성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맛집을 가거나 친구를 올리는 거랑
운동하는 모습 보여주거나. 그쵸. 이게 남자들도 그런 모습 보이면 여자분들도 안 좋아할 때 있잖아요. 안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셀카샷인데 너무 이렇게 그런 셀카 있잖아요. 네, 본인을 다 드러내는 그런. 네, 뭐 그런 거 있었을 때는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서 대하는 거랑 이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걸 느꼈는데 네. 우리가 잘 보면 SNS도 자아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프로필도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있죠. SNS에 글 하나 올릴 때도 좀 신경 쓰는 거고 네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왜냐하면 내 모습의 자아가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다 다 올린 거 보면 내 모습을 실제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거기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를 감추고 안 감추고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오늘 또 SNS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네. 이색 질문 딱 하나 하면서 마칠게요. 네. 연애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플러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이거를 어려워하는 분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0대든 30대 분들이든 아직 내가 조금 서툴거나 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네. 내가 하는 말이 플러팅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한 건지 그쵸. 어렵죠. 그게. 어려운 분들에게 차연님이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아직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조금 그럴 수 있긴 한데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했던 공통적인 얘기가 어려운 연애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 너를 혹은 언니를 혹은 나의 친구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어렵게 고민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호감이 가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도 가보고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 그거를 받고 내가 조금 더 나도 편하게 좀 나도 괜찮은데? 그럼 만나볼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서 너무 나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게끔 하는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썸에서 사람을. 연애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야 또 좋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봐라. 그건 진짜 경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채연님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연애를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를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 전에 연애에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아픔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냥 연애라는 걸 멀리 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는 연애라는 감정을 느껴봐야 되는 게 그 감정 안에는 진짜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0살 때 대학에 딱 들어오고 나서 막 캠퍼스 커플도 막 꿈꾸고 맞아요. 그때 막 시트콤이 다 대학을 비추는 시트콤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막 상상의 나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교양 과목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보다 연애를 하라. 근데 왜 그랬냐면 잘 생각해 보면 네. 제가 공대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교양 과목도 남자들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그때 잘 생각해 보면 뭐 저도 대학교 와서 연애를 안 하고 있었을 때 막 이제 첫 연애를 꿈꾸고 있었고 다들 있죠. 다들 교수님이 봤었을 때는 아직 풋풋한 연애도 못 해본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좋은 얘기를 던져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이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열심히 안 들었지만 연애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채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꿈꾸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문희님이 너무 잘 이끌어내 주시기도 했고 저도 너무 편하게 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듯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청취자분들이 저희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연애, 썸 이런 에피소드들은 네. 그 댓글과 반응이 좀 폭발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시즌 6에 네. 처음으로 또 연애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사이의 연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채연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이야기가 재밌었고, 네. 채연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던져준다는 게 느꼈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채연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청취자분들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으시고 오늘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클로징 멘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말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시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클로징으로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요. 완전 많이 듣죠. 영화에서 이렇게 또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맞아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연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내일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